예, 안녕하세요. 노래가 멋있죠? 그죠? 가을, 저한테 꼭 맞는다는 그런 게 아니고, 가을, 더구나 오늘처럼 날씨가 화창한, 그죠? 화창한, 그야말로 맑게 개인, 이런 날에는 좀 분위기가 있는, 그죠? 피아노 내지는 클래식 음악을 들어줘야 분위기, 좀 제격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 노래의 제목은 Wandering Soul. 그러니까 방황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혼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여간에 방황하는 영혼이다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세로 보이는데요. 상승세 보이는데, 오늘 제가 그 제목은, 그러니까 우리 강의의 제목은 좀 다소간 좀 과격하게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개는치즈도, 그죠? 개는치즈도 기차는 달린다. 개는치즈도 기차는 달린다. 이게 참, 예전에 그 대통령 중에 김영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죠? YS. 이 양반이 내내 한 말이 뭐냐니까, 닭의 목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죠?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압력을 받더라도 결국은 민주가 정치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죠. 뭐라 하든 간에 결국은 새벽은 온다. 양모가지를 비틀더라도 새벽은 온다. 마찬가지로 개가 짖어도, 그죠? 기찻길에 기차가 달리고 있으면은, 개가 뛰어나가지고 왕왕 짖습니다만은, 개가 짖어봤자 기차는 생 달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잡음이 있더라도, 소위 시장에서 노이즈가 있더라도 관계없이 나름대로의 우리의 신념대로, 우리의 믿고자 하는 기법대로만 따라간다면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시장에는 항상 앞으로 주가가 오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주가가 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항상 두 사람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가는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은 항상 두 사람이 시장에는 공존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을 기대한 사람은 주식을 사고,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는 사람은 주식을 팔고, 그래야 거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항상 의견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식을 살 때 상대방은 주식을 팔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내 의견이 맞다는 법도 없고 상대방 의견이 맞다는 법도 없죠. 그럴 때 헷갈리지 않게, 아까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wandering, 방황하지 않게, 그죠? 방황하지 않게 거래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 그러면 역시 본인 나름대로의 기법을 완성하시라. 괜히 어려운 거, 이상한 거, 어디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하모니 이론이 어떻고, 여러분들 하모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모니 이론. 어떤 분이 저한테 하모니 이론에 대해서 강의해 달라고 했는데, 그 38.2%, 61.8%, 엘리우터 파동 이론하고 피보나치하고 묘하게 섞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든 이론입니다. 한참 읽어봤는데,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복잡한 거, 남들 모르는 이상한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누구나가 다 아는 거, 본인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우리는 RSI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RSI 나쁘지 않지 않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개가 짖더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본인의 신념을 지키면은 오늘처럼,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계속적으로 주가가 16시기 이제 그동안에 11일, 12일, 13일, 14일, 17일, 18일 한 주일 동안에 주가 움직임을 보였는데 14일 날에도 올랐고 15일 날에도 올랐고 16일 날에도 오늘도 올랐고 꾸준하게, 그죠?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한 상승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게 추세적 상승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추세적 상승이 되려면 시장에 쉽게 말해서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원동력에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그죠?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에너지란 말이 뭐냐? 시장에서 새로운
신규의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새로운 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이 돼야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낸 사람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하면서 신규 매수자가 계속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추세적 상승세를 나타내는 징조입니다. 근데 지금의 시장은 추세적 상승세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적 상승세인지 아닌지 어찌하노? 시장에 새로운 에너지가,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찌하노? 어찌합니까?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통해서 합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을 보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대금이 늘어나면 그거는 새로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많은 반면에 사는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사람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전형적인 거래대금 거래량입니다. 근데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만은 거래량은 5억 6천만 주 거래됐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은 6조 9천억 거래됐습니다.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12일 날 주가가 10포인트 올랐을 때는 7조 4천억 거래됐고요. 그 전날 10월 11일 날 주가가 40포인트, 장중에 50포인트 추락하다가 그나마 40포인트로 반등했을 때 그 당시에는 7조 8천억이라 거래됐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래도 매수하는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7조 8천억이라 됐는데 오늘은 주가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은 6조 9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주가가 낮을 때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떨어질 때마다 당타라고 하는 매수세라도 나왔습니다만 올랐을 때 팔려고 하는 매도세는 있는데 그거다가 대놓고 팔려 할 때 사주는 매수세가 많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별 볼일 없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세를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죠? 어렵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보면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매수해드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수하긴 했습니다만은 물량이 그다지 많지 않죠. 그죠? 610억 매수했으니까 별 볼이 없습니다. 조금 샀다는 정도예요. 기관들 조금 샀습니다만은 역시 이런 것들이 얘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여가지고 시장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주가가 좀 오르니까 조금 대외적으로 분위기 좋으니까 조금 샀다가 주가가 조금 오르면 얼른 팔아가지고 도망치려는 전부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지 않겠나. 그죠?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세를 말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 그죠? 차트를 보면서 살펴본다면, 그죠? 자, 이거 왜 차트가 어디? 차트가 여기 있군요. 예. 차트를 보면서 살펴본다면, 거래량도 거래대금입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지 않냐. RSI가 여기서 RSI가 사락을 했고 아직까지 아무런 매도 신호도 나타나지 않고 오늘 현재 스코어 RSI가 얼마입니까? 48이죠. 그죠? 48이니까 뭡니까? 이거는 중립입니다. 중립. 그러니까 과열도 아니고 바닥도 아니고 그냥 계속적으로 정정한 더 올라갈 여지가 이만큼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여전히 어제도 내내 며칠 전부터 내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경우로 봐서 RSI가 사라 그럴 때 얘가 최소한 기준선 근처까지는 일단 기본으로 가더라. 그죠? 기준선 근처까지는 기본으로 가더라. 이번에도 기준선 근처까지는 기본으로 가지 않겠냐. 그 다음에 재수 좋으면은 더 가가지고 구름 근처까지 가지 않겠냐. 전에 보니까 더 올라가서 구름 근처, 이때도 구름 근처까지 갔고, 여기서 RSI가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구름 근처까지 갔고, 여기서 RSI가 매수 신호 나타난 다음에도 기준선 넘어서 구름 근처까지 갔으니, 이번에도 재수 좋으면은 구름 근처까지 2,400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 더구나, 파동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4,8로 보고 있는데, 그죠? 3-4로 보고 있는데, 이게 4,8한 게, 이게 2파였으니까, 2파가 짧게 나타났으니까,
좌파는 어떻게 됩니까? 길고 복잡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통상적으로 A 파동, 이게, 여기가, 그래서 A, B, C 경우에, 하락 조정 경우에, 그죠? 하락 조정 경우에 1, 2, 3, 4, 5 하다가, 1, 2, 3, 4, 5까지 가다가 A, B, C 할 때 이 C 파동이 제일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번의 경우에도 이게 A고 이게 B라면 그 다음에 지금 C라면 C 파동은 분명히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 파동은 아마도 지난번 A 파동의 고점까지도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거의 고점과 거의 비슷하고 왔죠. 그죠? 오늘의 종가가 거의 전 고점과 비슷하게 왔는데 우리는 2449가 목표가 아니고 더 올라가서 기준선 2300 혹은 더 욕심을 내면은 한 2400까지라도 욕심을 내보겠다. 그러면 그 승처에 후행 스핀이 걸릴 테니까 다소간 좀 주춤거리 할 테니까 구름을 넘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멀었지만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 현수님이 아직 오셨나요? 잘 모르겠는데 현수님께서 오늘이 고점 대비해서 42일째 되는 변화일이다 하셨거든요. 오늘이 변화일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이 이 고점 대비해서 오늘이 42일째 되는 변화일 맞습니다. 변화일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변화라 그러면 변화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니까 추세가 반전되는 것을 선택하는데 꼭 추세가 반전되지 않더라도 추세가 강화되는 것도 변화이거든요. 그죠? 추세가 강화되는 건 변화이야. 따라서 기존의 추세가 상승세니까 내일도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전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는 쪽으로 변화일이 작용할 수도 있다 하는 거고요. 혹은 어제도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 S&P 500의 경우에는 41위 같은 게 변화일이 작용을 잘 했는데 이런 더구나 대등수치로 작용을 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변화일이 잘 안 맞더라. 그러니까 그냥 재미삼아 한번 봐라는 이야기인데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42일과 33일, 26, 17, 9에다가 대등수치 이런 것들이 뭐 대등수치도 되고 42일도 되고 S&P가 그렇습니다만 두 개가 서로 중첩되면 그때가 변화일이 될 공산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날은 고점에서 42일째 되는 날인데요. 이 고점에서 따져보면 34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거는 33일째 되는 날과 비슷하죠. 그죠? 참고로 예를 들어서 이 고점에서 이 바닥은 이 고점에서 32일째 됐어요. 이따 마찬가지로 33일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고점 대비해서 42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이 고점에서 그 다음 고점에서 요 고점에서 33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니까 일단은 나름대로 서로 중첩되면서 변화의 가능성이 좀 엿보인다라는 겁니다. 변화한다 그래서 반드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추세가 하락하는 변화도 있지만 기존의 추세가 더욱더 강화되는 변화도 있으니까 여하간 내일의 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라 하는 거고요. 저로서는 어떤 식이냐? 어떻게 보느냐? 1번 강화될 거로 보느냐? 아니면 반대될 거로 보느냐? 어떻게 봅니까? 강화될 거로 보여요. 강화될 거로. 좀 더 올라갈 거다. 파동으로 봐서 여기가 A 파동이고 B 파동이고 여기가 C 파동일 테니까 C 파동은 좀 더 강력하게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 중에서 지금 이상현 님이 하루에 1% 이상 움직이면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 이상 움직이면은 많이 움직이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많이 움직이는 건가요? 1%는 이야기는 14원 정도죠. 그죠? 하루에 14원. 많이 움직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볼까요? 이게 한국은행에 이게 뭐냐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0월 13일 날 발표한
9월달 이후에 한국은행의 국제금융시장 외환시장 동향자료입니다. 보도자료로 발표한 겁니다만은 한국은행, 여기 있죠. 한국은행에서. 그죠? 한국은행에 발표한 건데, 한국은행에 내어놓은 자료를 쭉 보면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 우리나라 외환시장 동향 9월달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어떻게 됐냐를 본다면, 여기 있죠.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변동성. 잘못 들었습니다. 변동성을 본다면, 그래서 변동성을 본다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2022년 2사분기에 하루 동안에 전일 대비해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움직이느냐 5원 90전 움직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3, 4분기에는 하루에 6원 70전 움직였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0.46% 움직였고 3, 4분기에는 0.49% 대체적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대개 한 0.5% 정도 변동했죠. 그죠? 했죠. 그러다가 8월 달에는 요게 0.47% 변동하다가 9월 달 들어서 가지고 그래도 시장이 약간 좀 더 움직이면서 하루의 변동이 8원 70전 움직이면서 평균적으로 0.6% 움직였으니까 변동성이 조금 늘어났죠. 그죠? 예를 들어서 0.62%로 변동할 것도 뭐라 그러니까 변동률은 늘어났다. 0.62% 가지고 늘어났다라고 하는 판인데 0.62도 아니고 1%. 예? 하루에 1% 움직였으면 뭡니까? 평소에 2, 4분기, 3, 4분기의 평균에 대비해서 2, 4분기, 3, 4분기 평균에 대비해서 몇 배? 2배잖아. 그죠? 평균에 비해서 2배나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환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움직였다. 1% 움직였다. 그럼 등락률이 매우 큰 건가요? Yes, 매우 큰 겁니다. 그죠? 매우 큰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은행의 데이터가 딱 나오잖아. 그죠? 그냥 근거 없이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 하루에 환율 1은 오르는 거는 0.1% 오른 거는 1% 오른 거는 변동성이 큽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거가 딱 있잖아. 근거가. 그죠? 한국은행 근거를 보면은 하루에 대개 한 0.46%에서 0.49%, 또 8월 달에는 0.47%, 0.5% 이상 안 움직였는데 9월 달 돌아가지고 0.6% 움직였다고 난리를 치는 반에 1% 움직였으면 변동성이 매우 크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질문에 답이 됐죠? 다른 질문이 없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anyway 일단 오늘이 변동이 아니고 뭡니까? 변화일로서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 항상 주식이란 게, 그죠? 주식이란 게 원매로 올라가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오르락내리락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변화일이니까 며칠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며칠 올랐으니까 또 살 내려갔다가 또 이래 안 되겠나? 설령 내리더라도 오늘이 여기에 변화일로 작용해서 42일과 34일이 33이니까 42일과 33일이 변화일로 작용해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든 떨어지든 간에 어떻게 하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변화일이고 나버리고 관계없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바로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2300 그 위로는 2400까지 기대해보자 라는 주장입니다. 그죠?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RSI가 하락을 했으니까 여기서 그죠? RSI가 계속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죠. 그죠? 이게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RSI의 바닥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의 바닥은 떨어지니까 뭡니까? 이게 괴리. 그죠? 다이버전스 아닙니까? 그죠? 다이버전스니까 뭡니까? 추세가 하락해서 상승 수치로 돌아선다. 이럴 때 주가는 더 떨어지고 있고 그죠? RSI는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다이버전스인데 다이버전스 상으로 본격적인 매수 신호,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되느냐? 언제가 됩니까? 요때죠, 요때. 요 가운데점, 요 RSI 가운데점을 통과하는 순간이 여기가 이때가 매수의 타이밍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RSI를 본다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요 점을 통과하는 순간 이쯤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다이버전스로서의 뭡니까? 바잉 매수의 적기다. 그죠? 바잉 타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어제나 오늘, 어제 정도가 그죠? 현재로 봐서는 약간 RSI도 뭐든 간에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에서 나스닥 지수 보다시피 나스닥 지수도 똑같은 그림이죠. 그죠? 주가는 바닥은 떨어지고 있는데 RSI 바닥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다이버전스. 그죠? 다이버전스. RSI, 나스닥도 다이버전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죠? 나스닥 100이군요. 나스닥 100 지수 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죠?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됐습니까? 주가의 바닥은 떨어지고 있는데 RSI 바닥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건 역시 전형적인 불리시 다이버전스 추세가 해가닥 돌아갈 거다. 돌아갈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죠.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RSI 매수 신호는 기준선 재수 좋으면은 구름. 근데 기준선 넘기는 거 알겠는데 구름까지 가려니까 후행 스피인이 이런 데 걸릴 테니까 구름을 넘어가기 어렵겠고 아마 이런 정도에서 기준선을 살짝 넘기는 정도에서 상승세가 멈추지 않겠냐. 일단은 하락세에서 반등 정도로 아직은 좀 더 기대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추세적 상승을 말하기 어렵지 않냐.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무슨 근거입니까? 이건 뭐 변화율이 문제가 아니고 뭐 근거죠? 거래량이, 그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근본적으로 늘지 않고 있지 않냐. 보이십니까? 이게 거래량인데? 그죠?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지 않지 않죠. 그죠? 예, 거래량이 증가가 없다. 거래량이란 뭘 이야기한다고요? 신규로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을 말하는 거죠. 새로운 자금,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반등은 우리끼리 신규 자금 없이 우리끼리 주식에서 물린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 꾸역꾸역 올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예전에 여러분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아이스케이크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이스케이크라 그래가지고 여름에 그 뭡니까 이 애들이 이 배달통 이런 데다가 배달통에다가 이 안에다가 그 하드 맞습니다. 하드 그렇죠. 하드 하드 그게 뭐죠 그게? 아이고 석굴암 말고 그 경주에 있는 석굴암 말고 뭡니까 무슨 석빙고 하드라 그러면은 석빙고라는 그게 그 브랜드가 상당히 유명했습니다만은 하드라는 게 있었죠. 하드. 그래서 이제 이 하드 장사가 혼자서 이제 하드를 메고 다니는 게 너무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옆에 애한테 야 돈을 주고 맞습니다. 보온통 얼음 주머니 넣어가지고 맞습니다. 이거 하드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주고 이 하드나 사 먹었어요. 돈을 주고 자기 걸 안 먹고 입맛 걸 사가지고 하드 하나 사 먹었어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마가 이 돈 가지고 맛있네 라고 해서 이 돈 가지고 얘한테 또 줘가지고 하드를 샀어요. 그러니까 하드 주고 얘가 돈을 받았어요. 얘가 돈을 받았으니까 됐습니까? 또 얘 돈을 또 주고 다시 그 돈을 하드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돈 주고 하드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 하드가 다 팔렸어요. 와, 다 팔았죠. 소위 말해서 가스켓 다 팔았어요. 우와, 다 팔았다. 둘 다 팔았는데 돈은 아까 받은 시험자 하나밖에 없더래, 그죠? 이상하다. 분명히 하드 다 팔았는데, 그죠? 분명히 하드 다 팔았는데 돈은 왜 10원밖에 안 남았나? 왜 그렇습니까?
A 하드통하고 A하고 B하고 둘이서 A가 워낙 돈 주고 하드 받아가지고 먹고 다시 이 돈 받아가지고 임마가 다시 돈 주고 또 하드 받고 또 돈 주고 하드 받고 또 돈 주고 하드 받고 이 짓을 하다 보니까 돈은 왔다 갔다 하고 하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계속 다 먹었으니까 하드는 다 날아갔는데 결국 그 뱃속에 다 있고 그래서 돈은 하나도 못 버는 거죠. 무슨 말이냐? 똑같은 이야기죠.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먹지 않고 다른 그 동네 아들이 와가지고 하드를 사 먹어야 돈이 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새로운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이건 이제 주가는 올랐으나 거래 대금이 늘지 않고 거래량이 늘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끼리 물린 놈들끼리 그죠? 물린 놈들끼리 사고 팔고 해가지고 주가는 오른 듯 했으나 사실은 하드장사 우리가 돈 내고 하드 먹고 또 그 받아가 이마가 하드 먹고 하는 거에 해가지고 거래는 많이 된 것 같지만 별로 남는 게 없는 것처럼 주가는 오른 것 같았습니다만은 뒷받침하는 새로운 신규 매수세가 없이서는 주가의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외국인이 13일 연속 코스피에서 매수세인데 하락은 외국인 매도 전환점으로 봐도 될까요? 뭐 그렇겠죠. 아까 제가 정시 자료 볼까요? 우리 정지 지표입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11일 날, 12일 날, 13일 날, 14일 날, 17일 날, 18일 날 외국인들이 쭉 그러고 샀네. 이날 팔았네. 오늘 조금 팔았습니다만은 팔았네, 그죠? 근데 계속 샀죠, 그죠? 계속 외국인들이 계속 사시켰으면 이게 마이너스지. 분명히 플러스였는데. 잠깐만요. 왜 이게 마이너스일까? 공개가 왜 마이너스죠? 잠깐만요. 마우스가 어디 가버린다. 하여튼 뭐가 이게 뭐지? 이런 게 떠가지고 그렇군요. 잠깐만 지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샀죠, 그죠? 아까 통계가 잘못됐습니다. 아까 그 통계가 좀 이상긴 합니다만, 예, 결국은 외국인들도 오늘 샀죠, 그죠? 조금 샀습니다. 결국은 크게 결정적으로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샀죠. 예, 맞습니다. 여기 샀습니다. 아까 저 통계가 조금 업데이트 안 된 것 같네요. Anyway, 그러니까 그래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얘들이 해외에서 달러 갖고 돌아가지고 이걸 원화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거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다는 이야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팔면요. 주식을 팔면요.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화를 삼성전자 팔고 그 돈을 달러를 우리나라에 두지 않습니다. 전부 바로바로 해외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죠? 전부 다 빠져나가면 소위 말해서 우리 증권사에는 카스토디 어카운트라고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 전용 계좌 계좌로 갖다가 우리가 커스토디 구자라고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로 갖다가 팔면 원화가 생기잖아요.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바로 해외로 송금해 버리거든요.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산다는 이야기는 해외에서 송금 들어와서 달러가 원화로 들어와가 원화로 바꿔서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해외에서 달러가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나름대로 투자 자금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규 자금입니다. 맞습니다. 이틀 후에 송금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늘 팔자마자 삼성전자 오늘 매도하면은 오늘 매도 주문 내면 그죠? 오늘 데이제로인데 1, 2 이 날짜로 원화가 들어오잖아요.
이날짜로 원하잖아요. 이날짜로 삼성전자 주가가 구자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오늘 매도하면 이틀째 뒤에. 그렇죠. 이날 원화가 들어오잖아. 요 원화 들어오는 걸 갖다가 오늘 삼성전자 주문을 내면서 바로 달러를 매수 주문합니다. 그러면은 2일째 되는 오늘 거래했으니까 스팟 데이트에 이틀째 되는 날에 달러가 들어오고 원화가 나가죠. 그러면 이 주식을 판 원화하고 달러 산 원화하고 서로 상쇄가 되고 달러가 들어오니까 이 달러를 바로 해외로 송금해 버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수수료가 개인처럼 비싸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수수료 깎아줍니다. 깎아줍니다. 그 도매잖아요. 그죠? 도매잖아요. 도매고 단골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 잔돈, 예? 개인들 잔돈, 예를 들어서 5,000불 송금해도 은행 직원이 일하는 거 한 건 거래하고 5천만 불 해외로 보내는 거 하더라도 은행 직원이 소위 스위프트 치는 거 한 건이거든요. 한 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금액이 작으면, 그게 작으면, 거래가 작으면은 스프레드가 클 수밖에 없고 수수료가 클 수밖에 없고, 거래가 크면은, 금액이 크면은 수수료가 작아도 되죠. 그죠? 외국인은 다음날 바로 송금이 가능하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거래를 하면서 달러를 내일자로 사면은 우리가 거래할 때 현물한 외환 거래는 밸류 데이트 결제일이 스팟 거래가 있고요. 밸류 텀으로 거래가 있고요. 밸류 투데이 거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데이 0, 데이 1, 데이 2인데 오늘 거래하면서 오늘자로 결제일이 되는 게 투데이. 오늘자로 거래하면서 내일자로 결제일이 되는 것이 밸류 텀으로. 오늘자로 거래하면서 이틀 후가 되는 결제일이 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밸류 스팟이라고 그래요. 보통의 경우에는 밸류 투데이, 보통의 경우는 이날짜로 주문을 내면은 이틀 후에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오늘 매도 주문 내면 이 얘들이 구자가 돈이 언제 빠져나갑니까? 정권 계좌니까 데이 1, 데이 2 이날짜로 원화가 들어오고 이날짜로 뭡니까? 삼성전자가 빠지게 되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때 원화가 들어오니까 요 원화를 송금해야지 오늘 거래하면서 내일자로 달러를 송금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송금해요? 원화도 없는데. 삼성전자 주식은 판 데가 언제 들어옵니까? 내일 들어오는데 데이 1에 오늘이 월요일이면 수요일 날 오늘 매도 치면 이날짜로 들어오잖아. 안 그렇습니까? 외국인이가 기관이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면은 이날짜로 수요일자로 원화가 들어오고 실물이 주식에 빠져나가니까 월요일 날 주식을 매도하면은 수요일자로 들어온 원화를 가지고 송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다음날 바로 송금 가능하다고 하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원화 계좌가 있다면, 원화의 밸런스가 있다면, 원화 잔액이 있다면 오늘 거래하면서 내일자로 밸류 투모로우 해가지고 송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판 자금을 송금하려고 그러면은 수요일 날 송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절대 송금할 수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는 외국인이 다음날 바로 송금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밸류 투모로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화 자금을 딴 데로 송금하는 경우는 가능하죠. 다른 국가 뭐예요? 질문을 다 완성하고 나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Anyway, 자, 다시 차트 보면서 나머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차트 보면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은 해외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뭡니까?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나 둘 다 뭐죠? 다이버전스, 그죠? 다이버전스가 엿보이니까 마찬가지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다이버전스죠. 뭐 다이버전스는 아니죠, 그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다이버전스가 되려면, 그죠? 왜 이래?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게 다이버전스가 되려면 환율은 더 올라가고 고점 대비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RSI는 내려가고 이래야 전형적인 다이버전스 이거 방향하고 다른 게 다이버전스인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환율 고점도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하방이고 그 다음에 RSI도 하방이니까 다이버전스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굳이 말한다면 뭡니까? 더블 탑이죠. 그죠? 이중천정이죠. 여기 한번 탑이 있고 두 번째 탑이 있는 거죠. 뭐 anyway 더블 탑이든 뭐든 간에 하락세를 보인다 이거죠. RSI도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환율도 아래쪽으로 보고 있다. 아래쪽으로. 그죠? 아래쪽으로 보고 있다. 주식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우리는 위로 보고 있다. 라는 주장입니다.